안녕하세요. 아들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아들 인싸 될 수 있을까입니다. 자, 인싸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반대말인 아싸가 떠오르죠. 보통 인싸, 아싸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들은 보통 인싸를 각종 모임에 잘 참여하는 사람이나 사람들과 잘 어울려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보통 인싸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인싸 만들 수 있을까요? 학부모님들의 고민이시잖아요. 그런데 "꼭 인싸가 돼야 하나요?"라고 묻는다면 사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기라는 것에 초연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인기 나 필요 없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학생들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에게는 "인싸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데 인기 얻고 싶은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4 가지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아들 초등학교에서 인싸되는 법 4 가지 중 가장 첫 번째는요. 잘생기면 인싸입니다. 너무 황당하다고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 외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외모가 멋지면 어디든지 인싸죠. 근데 문제는요. 초등학교 남학생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근슬쩍 물어보거든요. "누가 잘생긴 것 같냐."고. 그러면은 대부분 자기를 꼽더라고요. 저의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누구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 제가 몇 번째로 잘생겼는지를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아, 내 눈! 진짜 이불킥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는 나이가 되다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외모가 멋지면 인싸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모라는 것과 별개로 인싸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많아요. 나머지 3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요. 한 가지만 잘하면 관심 받을 수 있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운동을 잘하는 아이, 리코더를 잘 부는 아이들이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특출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관심을 좀 받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잘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학교에서 자주 드러날 수 있는 것이면 더 좋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 운동을 잘하면은 인기를 얻기 쉽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축구만 잘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축구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초등학교 체육에서 다루어지는 종목들을 잘하면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크게 도전 활동과 경쟁 활동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전 활동의 5 학년에서는요. 거리 도전이 나옵니다. 멀리뛰기, 높이뛰기, 멀리 던지기. 6 학년 도전 활동에서는요. 표적, 투기 도전이 나옵니다. 볼링이나 골프, 다트, 컬링이나 태권도나 씨름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잘하면 아이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인기를 얻을 수 있겠죠. 조금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경쟁 활동을 잘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팀 스포츠에서 우리 팀에 보탬이 되는 아이가 있다면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잖아요. 5 학년에서는 필드형 경쟁이 나옵니다. 발야구, 주먹야구, 티볼 이런 것들입니다. 6 학년에서는요. 네트형 경쟁이 나옵니다. 배구, 배드민턴, 족구, 탁구, 테니스. 그러니까 저녁에 공원에 나가면은 배드민턴 치고 있는 가족들을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잘 연마해 두면 6 학년 배드민턴 할 때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이제 대학 시절에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굉장히 농구를 잘해서 멋진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의 농구하는 모습을 보려고 여학생들이 막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선배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농구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연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잘하는 것도 어떤 보일 수 있는 잘하는 것을 해 놓으면은 인기를 얻는 데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는 모든 종목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요. 경험해 보지도 않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 운동을 못 해.'라는 생각을 탑재하고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난 운동 못 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감 없는 태도 이걸 갖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미리 연습해 보면서 나에게 잘 맞는 것, 잘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근거 없이 자신감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인싸되는 법 세 번째는요. 유튜브에 집중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의 유튜브 선호도는요. 그야말로 광풍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거나 유튜브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아이들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요. 또는 내 채널에 있는데 구독자가 많다. 그러면은 학교 밖에서도 인싸지만 학교 안에서도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유튜브 시청이나 유튜브 활동을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초등학생들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독자를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화 시키는 데에는 유튜브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이 유튜브를 찍는 것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시는 것도 아이들의 뭐 인기를 떠나서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를 넓혀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인싸 만드는 법 네 번째는요.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기가 많았잖아요. 반대로 내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설사 잘하더라도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남을 돕는 것은 어떤 태도라기보다는요. 습관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반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뇌 회로가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형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보면 남을 도와주는 학생은 언제나 도와주고 한 번도 안 도와주는 아이들은 1년 내내 안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 아이들이 아이들의 인기를 끌고 인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설명했었던 네 가지 방법들 잘 기억하셨나요? 그럼 오늘 마무리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기가 많은 아이들과 인기가 없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인기라는 건요.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있다. 인기를 얻고 싶다면 인기를 얻을 만한 행동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요. 내가 얻고 싶은 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행동으로 옮겨서 쟁취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기보다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걸 지원해주고 싶고요. 이런 경험이 인기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들의 모든 것은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